인종차별은 사람들의 집단이 외모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 행동, 성격을 갖고 있으며 한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우월하다는 점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당신 한국인이지? 말로 할 때 당장 나가 한국인 민폐라며 쫓아내던 유럽 기차회사가 3초 만에 태세 전환한 이유. 여기 그동안 한국인들에게 속고 있었다며 이제야 한국인들의 실체를 파악했다고 주장하는 유럽 기차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한국인에 대한 초강수를 두며 실망감을 표하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매너 좋은 관광객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인들인데 이들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철도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필리파라고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양인을 무척이나 싫어합니다. 아니, 싫어했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네요. 저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특정 인종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는 멍청이도 아닌데요. 그러나 동양인들은 철도 승무원인 저를 정말 미치게 했고 결국 저는 승무원 일을 그만둘까를 진지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맡은 노선에는 거의 현지인들이나 다른 유럽 관광객들만 탑승하곤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이후 악몽이 펼쳐지고 말았죠. 아무래도 최근 유럽 내에서 특히나 중국인 관광객들이 폭증한 국가가 바로 포르투갈이고 제가 맡은 노선도 이러한 국가적 현상을 거스를 수 없던 모양이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정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들을 일삼더라고요. 일단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무임승차였습니다. 포르투갈인들도 종종 무임승차를 하곤 하고 사실상 제가 맡은 임무 중 가장 비중이 큰 임무가 바로 이러한 무임승차 인원들을 잡는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무임승차가 적발되면 순순히 인정하고 하차를 하는 유럽인들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끝까지 버텨댔다는 게 문제였죠. 이들은 중국에서는 원래 다 무임승차로 탑승하곤 하고 어차피 자신이 무료로 탄다고 해서 기름값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며 좌석에만 앉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며 끝까지 우겨대더라고요. 중국인들은 한결같이 감히 소국 출신의 승무원 주제에 대국인에게 대드는 거냐는 황당한 발언을 끝으로 끌려나가곤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중국인들의 이러한 행패 때문에 중국인들이 많이 탑승하는 날에는 평균적으로 20분 이상의 열차 지연이 거의 확정적으로 벌어지곤 했습니다. 심지어 공짜로 이동하기 위해 기차 위에 몰래 올라타는 중국인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러한 중국인들을 잡다 보면 제가 지금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해 있는 건가 아니면 숨바꼭질을 하기 위해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직업에 대한 회의감이 들곤 하죠. 또한 중국인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도 정말 심각한데요. 중국인들은 꼭 객실 통로에 쓰레기를 버려대곤 하는데 이들은 마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기차에 타는 것처럼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쓰레기까지 전부 다 객실 통로에 버리고 가곤 합니다. 중국인들은 다른 승객들이 마치 원시인 보듯 혐오스러운 시선을 보내도 아랑곳하지 않고 액체가 담긴 음료수병부터 해서 먹다 남긴 음식물 쓰레기까지 마구잡이로 버려대기 때문에 저는 중국인들을 말리느라 함의를 하는 다른 승객들을 진정시키느라 매번 정신없이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퇴사를 마음먹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바로 웬 중국인 아줌마 한 명이 난데없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길래 급히 가봤더니 그녀는 번역기의 소리를 가장 크게 틀며 자신의 아이가 열차에서 소변을 봤으니 빨리 치워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라면 그리고 그 전에 인간이라면 이런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만 중국인들은 그러한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또한 오줌 냄새가 어찌나 독하던지 저는 아무래도 이건 아이가 싼 소변이 아닌 다 큰 성인의 중국인이 싼 소변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추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들이 기차에서 내린 후였죠. 아직도 독한 냄새가 객실을 가득 메워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제게 항의를 했던 중국인이 앉았던 자리에 좌석 주머니에 아이의 대변이 들어있는 기저귀가 나왔거든요. 저는 기차 승무원이지 중국인에 대해 소변을 치워주는 정신병동 직원이 아니었기에 그 즉시 사직서를 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중국인들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게 됐기에 사직서를 작성할 때는 왠지 모를 후련함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막 사직서를 제출하려던 그때 저는 한국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원래 한국인 관광객들은 포르투갈에 거의 찾지 않았는데 한국 TV 프로그램에 포르투갈이 나온 이후
한국인 관광객들이 폭증하게 됐거든요. 솔직히 보통 포르투갈 내의 동양인 관광객들은 중국인인 경우가 거의 99%였기에 처음에는 한국인도 중국인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제 편협한 생각을 비웃기라도 하듯 등장부터 놀라운 모습만을 보여주더군요. 일단 한국인들은 중국인들과 생김새부터가 달랐는데요. 사실 많은 유럽인들이 동양인들의 생김새만 보고 국적을 맞추는 것을 어려워하곤 하지만 승무원 일을 하며 포르투갈인들보다 중국인들을 더 많이 보게 된 저로서는 이들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키와 체격이 포르투갈인들보다 훨씬 컸고 항상 깔끔한 모습을 하고 있었으며 몸에선 좋은 냄새가 났는데요. 보통 중국인들은 왜소할 뿐더러 지저분한 차림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나 몸에서 나는 악취가 너무 강해서 하차 후에도 좌석에 냄새가 배어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한 한국인들은 매너도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기차에는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탑승하곤 하지만 승무원들에게 인사를 해주는 사람들은 오직 한국인들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해외여행을 와서 한껏 들뜬 마음일 텐데도 늘 기차 안에서 정숙을 지키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곤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중국인들처럼 기차 안에 쓰레기를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좌석 주머니에 담겨있던 쓰레기마저 챙겨갔는데요. 이들은 쓰레기를 모아서 역내에 마련되어 있는 쓰레기통에 직접 버려주는 등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수준 높은 모습만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교양 있는 모습에 저는 일을 하면서 완전히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불타오르기 시작했고 이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기차역에서 보호자가 한눈을 판 사이 어린아이가 선로에 추락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마침 열차가 기차역을 들어오고 있었기에 아무도 선뜻 아이를 위해 나서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동양인 한 명이 선로에 뛰어들더니 이내 아이를 무사히 구출해서 선로 밖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두가 열화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고 목숨을 걸고 아이를 구해낸 사람은 바로 한국인으로 밝혀졌기에 포르투갈 전역을 감동의 도가니로 만들었죠.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기차에서는 한국인의 용감한 선행을 기리는 마음에서 한시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좌석을 특실로 업그레이드해주는 이벤트를 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인들이 한 군데에 모이니 이들의 놀라운 모습은 더욱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무슨 일이든 엄청나게 빠르고 체계적으로 해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기내식을 먹을 시간이 되었을 때 오직 한국인들에게만큼은 별도의 테이블을 펴달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고 눈치껏 미리 테이블을 펴놨거든요. 또한 한국인들은 제가 무슨 기내식을 원하냐고 묻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유심히 보고 미리 메뉴를 골라놓는 센스까지 보여줬는데요. 따라서 특실에 한국인들이 많아진 이후부터는 승무원들은 특실에서만 제공되는 기내식을 나눠주기 위해 고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만의 정말로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인들은 목적지 도착 5분 전에 이미 기차에서 내릴 준비를 마치고 제일 먼저 신속하게 하차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인들은 빠르면서도 매우 질서정연하게 기차에서 내릴 준비를 했을 뿐더러 기차에서 내릴 때면 자신의 짐을 내리는 김에 다른 사람들의 짐까지 함께 내려주며 차례차례 기차에서 빠져나갔는데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노약자들을 보면 짐을 내려드릴까요? 라고 묻지도 않고 다짜고짜 짐을 내려주는 선행까지 베풀더라고요. 이렇듯 한국인들이 숨쉬듯 친절한 모습만을 보인 덕분에 다른 승객들도 한국인 승객들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눈치였는데요. 이에 반해 중국인들은 서로 먼저 나가려고 뒤엉켜서 오히려 시간이 지체되고 심지어 상대방보다 먼저 나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짐을 내팽개치기까지 하는 추악한 모습만을 보이기 바쁘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실수로 자신의 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짐을 내렸을 경우 남 좋은 일은 하기 싫다는 듯 그대로 짐을 다시 올리는 쓸데없는 수고를 하기도 했기에 모든 사람들이 중국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에 학을 떼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양인임에도 한국인들의 행동은 놀랍도록 이타적이면서도 체계적이었고 한국인들 덕분에 기차 내의 질서가 유지되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일이 하도 많아서 승무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특실은 이제는 서로가 배정받고 싶어서 안달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들에 대한 경외심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결국 한국인들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싶어 큰 실망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좌석 업그레이드 행사가 계속 이어질수록 한국인들은 점점 매너 없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의들은 기념품을 하나 더 달라며 떼를 쓰지를 않나, 뜬금없이 자신의 아이는 어리니까 무료로 태워줄 수 있지 않냐며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댔죠. 이건 정말 이상했습니다. 중국인들은 돈이 없어서 절대로 특실에 오지 않는데 이런 행동은 전부 중국인들이나 할 법한 야만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만났던 한국인들이 조금 유별났던 거고 이게 한국인들의 실체였구나 싶어 엄청난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이 갈수록 한국에 대해 실망을 하던 어느 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차의 특실에는 홀로 탑승하는 미성년 아이에게 주어지는 별도의 지정석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아이 옆에 앉은 한국인 남성이 아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기내식을 훔쳐먹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배가 고프다며 울어댔고 한국인은 뻔뻔하게도 맛있는 음식과 포장된 제품들 위주로 훔쳤는지 아이의 테이블에는 물 한 병만이 덜렁 남겨져 있더라고요. 저는 승객들의 제보를 받고 아이의 기내식을 훔친 한국인에게 맹렬히 따졌는데 그는 감히 소국 출신의 승무원 나부랭이가 대국인에게 목청을 높이냐며 제 얼굴에 침까지 뱉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에 범찔 뿐이었고 그렇게 머릿속이 하얘지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이런 일에는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다들 침묵만을 유지할 뿐이었죠. 그때 한국인들이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다는 듯 하나같이 일어나서 충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한 명은 제 얼굴에 묻은 침을 닦아주고 위로의 말까지 건네주며 아무래도 저 남자는 중국인인 것 같으니 제대로 된 여권 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건네오더군요. 그리고 다른 한국인들은 울고 있는 여자아이를 달래주며 방금 전 의기양양한 채 제게 큰 소리를 쳐댈 땐 언제고 그는 어림잡아봐도 자신보다 2뼘 이상은 커 보이는 건장한 한국인 남성에게 겁을 먹었는지 거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제게 사과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정신을 차리게 된 저는 드디어 지금껏 있었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웬만해선 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뱉은 침의 악취는 아무리 씻어도 더욱 강하게만 풍겨왔고 이건 입에서 늘 좋은 냄새만 나는 한국인들의 구취가 아님을 확신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아이의 기내식을 훔쳐먹은 동양인 남성의 여권을 검사하니 그건 컬러 프린트로 인쇄한 허접한 위조 여권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중국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오직 한국인들만이 받는 특별한 대우를 눈치채고 그동안 한국인인 척하고 특실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중국인들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고 그 이후로 전문 장비를 이용해 철저하게 여권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국적을 속여가면서까지 특실에 입장하려는 많은 중국인들을 잡아낼 수 있었죠. 황당한 점이라면 중국인들은 꼭 자신은 국적만 중국이지 한국계 소수 민족 출신이라며 한국인이 맞다고 주장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은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고 따라서 두 나라의 여권은 사실상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중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차를 지키는 문지기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중국인들을 전부 자비 없이 내쫓아버렸지만 말이죠. 그러다 한 번은 이렇게 철저한 여권 검사를 하는 노력을 들여서까지 한국인들을 특별 대우해줄 필요가 있겠냐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기적인 중국인들 때문에 승객들의 한국 여권을 확인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고 결국 이러한 한국인들만 받는 특별 우대 제도도 폐지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포르투로 향하는 새벽 장거리 노선에 웬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탑승했는데 밤이 깊어 모두가 자고 있을 무렵 아이가 엄청나게 울어대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부부는 육아 초보인지 매우 당황해하면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허둥대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결국 잠에서 깬 승객들은 짜증을 내며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분위기가 살벌해질수록 아이는 더욱 우렁차게 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짜증만을 낼 뿐
아무도 발벗고 나서지 않고 있던 그때 한국인 아주머니 한 분이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렇게나 우렁차게 울어대던 아이는 한국인 아주머니가 아이를 넘겨받고 달래주자 언제 그랬냐는 듯 곧바로 잠잠해져 버렸죠. 아주머니는 아이에게 몰래 진정제라도 먹인 듯 아이는 이내 아주머니의 품 안에서 잠에 빠져들어 버렸고 그렇게 침까지 질질 흘려대며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재밌는 건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넘겨받으면 아이는 잠결에도 귀신같이 눈치채고 다시금 울어댔다는 건데요. 결국 한국인 아주머니는 새벽 내내 아이를 안으며 불편한 기차 여행을 해야 했지만 아주머니는 표정을 찡그리는 법이 없었으며 한국에서는 원래 남의 아이라도 함께 돌본다는 감동적인 말까지 건네오더라고요. 이런 한국인의 헌신적인 태도에 개인주의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아이에게도 한치의 관용 없이 짜증만을 냈던 승객들은 그저 부끄러운 듯 땅바닥만을 응시할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부부가 너무나도 미안했는지 현금을 내밀며 아주머니에게 보답을 하려고 하자 한국인 아주머니는 마치 아들과 딸을 대하듯 가볍게 등을 두드리며 한사코 돈을 거부하더라고요. 어떻게 한국인들은 객실 내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만큼 놀라운 선행을 베풀고도 조금의 생색조차 내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한국인의 놀라운 선행 덕분에 기차 홈페이지는 그야말로 선행 제보로 난리가 났고 결국 한국인들만을 위한 특별 좌석 업그레이드 제도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나게 되었는데요. 요즘 한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도 환대를 받는 것 같던데 이러한 그들에 대한 환대는 한국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 더욱 존경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기를 저지르거나 행정 또는 민사 거래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이나 조직을 사칭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정교한 형태에서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엄격한 제재를 받는 행위입니다.